안녕하십니까. 20여 년 이상 여기 압구정역에서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하고 있는 코코 성형외과 원장 조배정입니다. 모 연예인이 이번에 이제 수술을 받았어요. 고민하다가. 그런데 코가 비주가 많이 함몰돼 있고 콧구멍은 두 개로 갈라져 있고 이렇게 두 개의 산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경우가 흔하게 와요. 사고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흔하게 오는데 가장 문제되는 게 이런 원인은 뭐냐면 수술 전에 비중격 크기를 조금 이렇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은 엑스레이나 CT를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저도 과거에는 사실은 CT가 없었어요. 그래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CT를 이제 찍음으로써 비중격이 크고 적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격이 어느 정도 적당하게 있어야만이 비중격을 이제 조언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중격 크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손님한테 또는 오시는 우리 환자분한테 그냥 비중격을 하겠습니다. 비중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했다가 나중에 비중격이 적거나 비중격이 문제가 생겼을 때 수술실에서 그걸 보호자한테 전화를 하거나 보호자를 오시라 그래서 수술 플랜을 바꿔야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중격이 크기를 CT로 찍어본다는 거. 그래서 비중격 연골 채취 때문에 이제 그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생기고 비중격 채취하다가 비중격이 함몰되잖아요. 그러면 코끝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비중격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비중격이 심하게 들어가면은 이분은 비중격이 함몰됐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건 100% 맞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코가 구축이 심하게 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의사 선생님은 당황해서 거기에 이제 사실은 환자한테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좋은데 그게 사실은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실리콘을 이제 집어넣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실리콘조차도 감염이 돼서 더 구축이 더 심하게 오게 되는, 실리콘 구축을 일으킨다는 걸 누차 말씀드렸죠. 실리콘이 구축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실리콘 껍질, 우리가 인체가 만든 방어벽이죠. 캡슐이 구축을 일으키고 그걸로 인해서 코끝이 또는 비주가 심하게 뒤쪽으로 후퇴하는 거예요. 그게 구축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연예인 분도 보니까 특징적 딱 보면 한번 보더라도 이분은 비중격 함몰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중격이 내려가면은 콧뼈 비중격이 함몰됐으니까 단차가 생기잖아요. 이 단차가 있는 상황에서 실리콘을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뼈를 심하게 갈기 시작해요. 위쪽을 반듯하게 맞추기 위해서. 갈다 보니까 윗뼈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이제 보이지 않게 되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제가 이제 왜 뼈가 없느냐. 사실은 전문 선생님들은 잘 알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하지만은 사실 비전문이나 또 성형외과가 아니신 분들이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옛날에는 일어나지 않는 문제들이 요즘 너무 많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비중격을 제거를 해야 하고 콧뼈는 제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콧뼈를 제거를 한다면은 뭐 콧뼈 이식, 뼈 이식을 이제 일단 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해결책 방법이 여러분들하고 모색한다 그랬잖아요. 1번 비중격을 먼저 만든다. 콧뼈를 이렇게 콧뼈를 덮개를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수술실을 나온다. 이게 일환이고요. 또는 동시에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수술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법은 한 번에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조물이 사실 딱딱하게 굳어가는데 한 2~3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콧대 올림망과 비중격 제거는 동시에 하는 게 사실 원칙상 모순되는 경우가 많아서 따로따로 하는 게 원칙상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비주가 함몰이 심하거나 비주가 많이 괴사돼서 이렇게 없어졌을 때는, 그 이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럴 때는 비주를 먼저 만드는 수술, 왼쪽 점막을 만드는 수술, 오른쪽 점막을 그 다음에 만드는 수술, 3번이죠. 비주를 또 다시 늘리는, 보강하는 수술, 콧끝을 빼는 수술, 비중격을 제거하는 수술, 이러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다 준비해 놓고 코끝을 올려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에 다 수술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염증으로 했을 때는 점막이 손상이 돼요. 그럼 괴사된 점막을 복원하는 것도 필요해요. 비중격 제거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여러 단계가 사실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같이 모색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중격이 특히나 함몰골절이 일어나고 코끝이 여러 개 상처가 흉이 많이 심하고 이럴 때는 수술이 한 번에 끝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결과가 좋다고 해서 소용없어요. 2개월 후에 다시 또 수술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비중격이 뒤로 또 불안정한 상황에서 밀리거든요. 그러면 또 결과가 또 안 좋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유착이 또 됐는데 그럼 또 다시 뜯고 다시 해야 하잖아요. 1mm 빼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약간 대충 할까요? 그냥 그 상태에서 멈추고 다시 조금 더 뺀다는 거, 그건 다 옛날 걸 다 다시 뜯고 하지 않는 이상은 빠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상태로 멈춤, 저기 안쪽에 점막이 붙었거든요. 그걸 해체해야만 다시 더 늘어나는데 그 해체하는 순간에 이제 안쪽에 비중격을 만들어놨던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야 한답니다. 정확하게 한다는 게 뭔지를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 번에 되는 경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에 해서 수술이 잘 됐다 하시는 분한테는 심한 콘데 심하게 그러면 그건 조금 문제가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는 편이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눠서 하거든요. 저도 한 번 했었죠. 한 번 했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저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 20여 년 이상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나눠서 한답니다. 그런 것들조차도 해결하기 위해서 비주가 함몰돼서 빨려 들어갔을 때는 이미 점막도 구축이 일어난 거예요. 피부 여러분들은 피부 구축만 생각하잖아요. 점막 구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막 구축에 대해서는 관심이 조금 적거나 없어요. 또 모르니까 심지어 의사 선생님조차도요. 그래서 이 점막 구축을 해결하는 게 상당히 많은 공의들이고 1단계, 2단계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번잡한 수술의 그 과정 속에 완성된 결과에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여기서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구축구에 관해서 또 심한 구축구, 비중격 함몰에 때 또는 감염이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코천사 성형외과 전문의 조배정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